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저는 차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아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양육자분들이나 혹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같이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중에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양육자분들 그리고 그 영유아기 아동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 부모가 된다는 것 혹은 교사가 된다는 것 참 이렇게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그 양육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양육을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가 양육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접하고 계신가요? 어,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양육자분들이 양육 관련된 책이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양육자분들이 유튜브요 아니면 맘카페에 있는 정보들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요. 어, 우리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혹은 나와 함께 양육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혹은 나를 양육해 주었던 양육자들이 나를 어떻게 양육해 주었나를 생각하면서 양육에 대해서 배워가고 실제로 그런 양육들을 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런저런 정보들, 도움들을 찾고 받으면서 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양육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오늘도 이 강의 교육에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4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음, 오늘 저는 제가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뭔가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이래요. 그쵸? 아이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려면 이 문장을 들으셨을 때 혹은 읽으셨을 때 가장 낯설게 여겨지시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어, 그리고 권리가 있다면 도대체 아이들의 권리는 어떤 걸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해진 답을 알려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권리는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문서가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입니다.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이 중에
42개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이런 거예요. 라는 그 권리 내용에 대한 거고, 나머지 43에서 54조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그 모든 그 여러 그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로부터 비준을 얻어낸 인권 조약이에요.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준이라는 개념인데요. 전 세계 196개국이 현재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한 상황입니다. 비준을 했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국가에 필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채택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의미이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행하겠다, 그 의무를 우리나라는 수락한다라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우리나라도 했다. 그 유엔 회원국 중에 세 개의 나라가 비준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남수단 그리고 소말리아가 가장 최근에 이제 비준을 했고, 굉장히 의외인 국가 하나가 아직까지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거 질문 드리면 어떤 나라가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북한일까요? 뭐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북한도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많은 분들이 상상치 못하실 미국이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네 가지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네 가지 일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요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비준한 국가들에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우리가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라는 것들을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라는 그 기관에, 담당 기관에 우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의무를 지금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그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런 아동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 알겠고, 또 아동의 권리는 이런 거야 라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양육자인 나는, 우리는, 혹은 교사인, 원장인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자라도록 양육하고 싶은데, 혹은 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 6가지의 권리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생각해보고 한번 현장에서, 양육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거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권리는 어른은 자신의 결정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기반한 문장입니다. 자, 양육자에게는,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즉, 성인이 된 우리 아이의 모습을 그려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직업, 예를 들면 뭐 교사, 뭐
뭐가 있을까요? 유튜버 아니면 뭐 의사 이런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 우리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등등과 관련된 목표, 바람들을 갖고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죠. 동시에 와,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랑 좀 친구 같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목표 혹은 바람들을 가지고 늘 아이들을 양육하지요. 그런데 그 이런 바람들은 다 갖고 살아요. 그죠? 다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막상 아이들과 부대껴서 이렇게 지내는 매일매일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또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은 있으나, 매일매일 아이들과 지내는 양육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 참 잊고 지내기 쉬운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아이 이제 등원시켜야 되는 상황, 그런 평일의 아침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양육자인 나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바쁜 아침 장면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제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고요. 어, 바라기는 아이가 얼렁얼렁 밥 먹어주고, 얼렁얼렁 양치하고, 얼렁얼렁 옷 입고, 신발 신고, 가방 딱 메고, 현관문에서 이제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그림 잘 안 그려지죠? 우리 매일매일. 아이는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고 밥 안 먹고 밥을 입에는 넣었으나 안 삼키고 안 씹고 뭔가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양육자인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시계를 바라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이제 양육자들은 스트레스에 딱 그 스트레스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점점 흐르고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이럴 때 양육자들은 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많은 부모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많은 양육자들은 소리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아이들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는 성 떼고 부르죠, 우리. 근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꼭 성 붙여서 부르죠. 누구누구 이름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지금 늦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너 지금 벌써 5살이고 6살이고 이제 좀 있으면 초등학교 가래가 아직도 이렇게 밥도 혼자 못 먹고 양치도 이렇게 오래오래 걸리고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너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렇게 할 거면 아빠 그냥 혼자 나가버릴 거다 엄마 아빠 출근할 거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거나 그쵸 이런 말 하게 될 수 있고요 많은 부모들이 혹은 아직 밥을 먹고 있는 혹은 이렇게 느릿느릿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아이의 손을 확 낚아채가지고 옷을 막 입히고 신발 확 신기고 가방 매가지고 애를 얼른 안고 가거나 혹은 막 이렇게 끌어서 현관으로 나가는 이런 행동 혹은 아이의 등짝을 이렇게 때리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그런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그 붙들었던 어떤 바람, 목표,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아이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아이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혹은 아이가 나랑 친구 같은 관계가 되면 좋겠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로 가는데 우리의 이런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게 되는 말과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결정한 것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해서 결정한 것들이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양육의 목표나 바람으로 가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구 같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는데 아마 그닥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매일매일 양육에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린 결정, 소리를 지르는 결정, 아이에게 협박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결정, 아이를 굉장히 이렇게 힘으로 끌고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결정들은 아이에게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내린 결정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들의 권리, 그쵸? 아이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그 이익을 이루어 가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 도움이 되는 팁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심호흡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앞에 정말 꽃이 있다라고 가정을 상상을 하면서 이 꽃향기를 이렇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또 깊이 크게 내뱉는 이 심호흡이 정말 하는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3초, 5초. 그 짧은 시간에 하는 나의 이 대처 방안, 이 심호흡 같은 거 굉장히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지, 어떤 행동을 하지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10월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제가 그 제목을 보고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갑자기 화가 난다. 팔다리를 마구 흔들어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뭔가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심호흡은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얼른 찬물을 마신다던가 이 기사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팔다리를 잠시 흔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긴장된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거죠. 이 기사에는 팔다리 뭐 3초 흔들기, 춤추기, 뭐 제자리 달리기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햇빛 쐬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잠시의 행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간단히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동들에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실 때 심호흡을 하시거나 찬물을 얼른 한 잔 드시거나 몸을 이렇게 간단히 움직여 주시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같은 이 방법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보시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양육자 혹은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리, 아동은 스스로의 생각, 의견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동이 자라며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12조와 13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동들에게는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아동들이 표현한 그 생각이나 의견은 존중될 권리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조항이 있고 13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동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동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존중받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권리다. 동시에 내가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막게 되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양육자가 옆에서 거들어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영유아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거나 돌봄을 제공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이 생기죠. 집에서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심히 막 블록을 이렇게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나 혹은 같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급하게 어디 뭐 화장실을 가거나 뭐 어디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실수로 그 블럭을 무너뜨렸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쵸?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으니 속상하고, 그쵸?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이걸 무너뜨린 친구나 형제자매를 향한 화라는 감정이 느껴지기도 할 거고, 미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지기도 할 거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라졌으니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아동들은 다양한 또 행동을 선택하죠. 예를 들면, 웽 하고 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속상해서 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육자나 선생님한테 쪼르륵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나, 혹은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깨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첫 번째, 아까 12조가 뭐였냐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우리 아이들에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존중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도와주셔요. 예를 들면, 아, 이거 열심히 하던 거 무너져서 화가 났겠구나. 아니면 속상했구나. 아니면 저 친구가 아니면 언니, 오빠, 뭐 동생이 밀고 가서 무너져서 미흡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런 의견,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법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보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13조, 이게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되는 어떤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르침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화가 났구나. 이 부분 먼저 알아차려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친구를 혹은 뭐 형제 자매를 이렇게 뭐 언니 오빠를 누나를 동생을 때리는 거는 안 되는 행동이야라고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 화가 났을 때는 이거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무너져서 너무 속상한데, 화가 나는데, 너무 슬픈데 마음이 이런 감정의 단어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멋지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 너의 의견을 표현하되 그것이 다른 친구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안전하게 있어야 하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이렇게 맡게 된다면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잘 알려주셔야 하는 거. 그러니까 권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는 게 무엇일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양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게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는 거 같이 한번 이렇게 계속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권리, 국가는 보호자의 폭력, 학대,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19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에 기반을 둔 문장입니다. 일단 아동의 권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그 성인 양육자인 성인인 우리의 상황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성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음, 부부 간에 예를 들어 배우자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다.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뭔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부부들에게 다른 사람이, 야, 때려서 가르쳐. 때려서 갈등을 해결해. 라고 아무도 조언하지 않죠. 또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일을 잘 해내지 못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능숙하지 않은 동료 혹은 후배에게 때려가며 일을 가르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뭔가 갈등을 해소할 때 혹은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어, 그 폭력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당연히 그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누가 누구를 때려서 잠시 아주 보다 협조적이 될 수 있다고 해도 혹은 뭔가 어떤 과업을 빨리 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내가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폭력은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이 대상이 성인인 우리가 아닌 아이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부모가, 양육자들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는 올바른 일이다라고 많은 양육자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죠. 어, 그런데 2021년 3월에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 하나가 삭제되었어요. 자녀 징계권이 삭제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어, 그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민법 조항이 있었고, 이게 이제 63년 만에 삭제되는 큰 변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즉, 체벌을 폭력으로 재정의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 그 가정 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되거나 했을 때 많은 양육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늘 했었거든요. 아, 가르치려고 그런 거죠. 제가 뭐 얘를 뭐 미워서 죽이려고 다치게 하려고 때린 거 아니고요. 가르치려다 보니 몇 대 때린 건데 이게 뭐 큰 죄인가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62번째 국가가 된 거거든요.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전 세계 62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더 이상은 이제는 자녀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음, 이게 21년 3월에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많이 알지 못하시고 응답자의 60% 이상은 어떤 조사에서든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체벌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셔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렸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한 대, 뭐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거짓말 할 때 아이를 때리면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내가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 선생님이랑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것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구나를 배워야 하는데 그쵸? 우리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거짓말 했을 때 손바닥을 맞게 되거나 엉덩이를 맞게 되거나 뭐 머리 이렇게 맞게 되거나 이런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내가 아프게 되는 거구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양육자가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체벌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그 어떤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는 연구 결과예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녀를 체벌하게 되면 양육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잘 배우지 못하게 되고 또 개개인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누리게 돕는다는 것은 즉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정서적 체벌 없이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양육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리고 불편해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 양육자인 우리가 사실 이런 환경에서 양육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저희들이 양육될 때는 많은 가정과 또 사실은 심지어 학교에서도요, 그죠? 체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양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체벌을 받으면서 저희가 컸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체벌, 정서적 체벌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해요. 우리나라 이제 장려 징계권도 삭제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지요? 굉장히 막막해 하시고 어, 아이 안 때리고 체벌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시는 양육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 체벌 없이 아이들 양육하는 거 어렵게 느껴지시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겠지만 체벌하지 않고 아이들 양육하는 법 관련된 교육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시고도 교육을 듣고 참여하실 수 있는 교육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그 검색만 하셔도 체벌 없이 자녀 양육하는 방법, 그런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경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 또 에너지를 더 들이셔서 이런 것들 우리 같이 배우시면서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돕는 아이들이 이런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 양육자 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권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생겼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아동들은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에 근거를 둔 문장입니다. 어,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외모나 능력이나 성별이나 기질, 그 어느 것도 아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비교하여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질이 서로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 이런 말 우리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야, 형은 앉은 자리에서 이거 책 한 권 다 읽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형 좀 보고 배워라, 닮아라. 기질이 다른 두 아이들인 거거든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고 나쁜 게 아니죠. 어, 예를 들어 활동 수준이 높은 아이들, 그런 활동 수준이라는 기질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신체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편안하죠. 움직이는 게 훨씬 신나죠. 활동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혹은 지속성이라는 기질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끝맺음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반면 지속성이 낮게 태어난 아이들은 뭔가 하나를 끝맺음하는 것보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질,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대되는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굉장히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결국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권리를 누리게 돕는 양육이라는 거죠. 혹은 어떤 학업 능력, 야, 그 딴 애들은 다 벌써 한글 읽는데 너 왜 그거 못하니? 아유 답답해, 속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 또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는 거 아이들의 권리가 누려지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양육자들이 이야기하거나 물론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육자들이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아 나는 맨날 움직이지 나는 한글도 아직 모르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 모습이 충분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장애가 있던 없던 뭐 학업 능력이 우수하건 아니건 기질이 이렇건 저렇건 우리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양육자가 아동의 권리를 누리게 돕는 모습일 거다.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아마 양육받은 대로 타인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관용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관계를 맺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박노해 씨가 쓰신 다 다르다라는 시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시가. 그래서 원래는 오늘 시간이 조금 충분하면 읽어드려야지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관계로 읽어드리지 못하고 맨 마지막 줄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그 다 다르다라는 시에 사람은 다 달라서 존엄하다고 라는 문장으로 시를 마무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공감하고요.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그 상황이든 간에 다 존엄한 아이들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그 양육자분들이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섯 번째 권리, 장애가 있는 아동도 사회에서 최선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거는 23조 장애 아동은 존엄성 보장, 자립 촉진,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양육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의 어떤 장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양육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 유관기관들, 직관, 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들 꼭 지원받으시고 활용 가능한 자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권리는 이겁니다. 아동을 키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동에게 부모가 없다면 다른 어른이 보호자가 되어 아동을 책임집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부모와 보호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18조 국가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자, 양육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양육자는 아마 세상에 없을걸요? 그죠? 이 양육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할 때는 그 시점대로, 성인기에 진입할 때는 또 그 시점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권리까지 누리게 하라니 너무 버겁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양육한다는 거는 양육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오늘 이런 시간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지원이 있다면 지원을 받는 그런 권리를 누릴 때 사실은
양육자가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양육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양육이라는 거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동시에 굉장히 어렵기도 한 어떤 긴 여정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권리를 누리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교육 혹은 지원을 받는 권리를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우리도, 이 양육자인 우리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는 거, 그게 우리의 권리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양육하는 거 우리가 계속 같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고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예,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